요렇게 할 때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무슨 한남 뉴타운이야, 내가 무슨 강남이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한번 가보세요. 오늘 찐 멘토링 하나 영상 찍어 볼게요. 지금 사연은 목동 재건축 들고 있는데 여윳돈이 있다면 같은 재건축 평수 넓히는 게 낫나요? 아니면 빌라 재개발 투자가 나을까요? 요런 사연인데 요거 혹시 들으시고 목동 재건축 들고 있으면서 또 투자할 걱정을 할 정도로 돈이 많아? 그런 사람 사연이야? 라고 들으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누구나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거를 선택한 게 이런 류의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같은 구역 내에서 하나 더 사서 큰 평수 받는 게 더 낫냐? 다른 데를 살까? 진짜 질문이 많았길래 최근 올라온 것 중에서 제가 하나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동 재건축이라고 읽지 마시고 목동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재건축 또는 재개발 빌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같은 구역을 살지 아닐지, 물론 이분이 목동이라고 얘기해서 저는 그 수준에 맞게 한 4가지 정도 솔루션을 뽑아왔는데 여기서 구체적인 지명들이 나올 거예요. 가격대에 맞춰서 뽑아본 거니까 여러분도 내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나중에 매수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요렇게 감안해서 들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째, 하나 더 사지 마시고 지금껏 팔고 그 돈 합쳐서 더 큰 걸 목동에 하세요.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역, 어차피 거기서 조금 더 큰 평수를 나중에 받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럼 굳이 개수 늘리기를 하지 마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재건축 아파트 그동안 시세 오른 거 있잖아요. 이참에 비과세 받으시면서 매도하시고 차라리 하나를 큰 걸 사세요. 목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거 아시죠? 실거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기존 거 매도하시고 더 큰 평수 받을 만한 거, 아니면 이참에 그 목동 신시가지 내에서도 사업성이 더 좋은 곳으로 그렇게 갈아타기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솔루션입니다. 둘째, 하나 더 사지 마시고 이참에 한번 상급지 가볼까요? 지금 목동에서 가까운 당장 여의도만 가도 굉장한 상급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하시고 가지고 있는 돈과 합쳤을 때 여의도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반포나 방배 그리고 강남까지 또 송파, 잠실까지 이렇게 재건축하는 곳들, 물론 대부분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건 아시죠? 실거주 가능 여부까지 체크하시면서 손품도 팔고 발품도 팔면서 자금이 크잖아요. 아예 상급지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요 녀석도 굉장히 똑똑해요. 근데 혹시 마음에 안 드실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너무 상급지여서 급지는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선. 그렇지만 사업 진도가 쫙 빠져 있는, 그리고 재초한 걱정 없는 재개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목동 가지고 있고 여유자금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가까운 노량진에 대한 어떤 이미지 때문에 그런데, 사실 지금 노량진 뉴타운이 1357 사업시행인가 났고요. 2468 관리처분인가 났어요. 예전 같으면 관리처분인가 나면 뭐 거래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1구역 가장 큰 대장단지가 23년 3월에 사업시행인가 나면서 전체 단지가 지금 개발이 다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전체 입주하면 만여 세대 될 텐데 굉장하거든요. 그렇게 지금 사실 목동은 시작 단계예요. 너무 좋죠. 너무 좋지만 아직도 한참 10년 이상을 가야 되는데 노량진은 힘든 거 사실 다 끝났어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 곳입니다. 한번 가보시고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실거주 안 하셔도 돼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곳이 한남 뉴타운. 한남 3구역이 관리처분인가 나기 전까지 세일이 한참 있었어요. 조금 아쉽기는 해요. 6월에 관리처분인가 나면서 이제 한남 3구역은 거래가 안 돼요. 관리처분 인가나서 한남 3구역이 거래가 안 되는 것보다 조금 더 속상한 건 뭐냐면 한남 3구역이 세일을 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2구역, 4구역, 5구역들이
다들 같이 세일 들어간 거죠. 현대백화점 세일하는데 그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이 혼자 고가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세일 들어가죠. 백화점 붙어 있으면. 우리 백화점에 안 오니까 똑같았어요. 놀랍게 관리처분인가 나서 한남 3구에 물건 안 나오니까 나머지 구역들 가격이 훅 제자리 찾아가더라고요. 제자리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다시 많이 오른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찾아보시면 매력 있는 물건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여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아니어서 실거주는 안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여기는 투기과열 지역이어서 관리처분 인가나면은 거래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입주까지 가져가실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가져갈 만한 재개발의 황제타운 아닙니까? 지금 목동 재건축을 갖고 계신데 재개발을 추천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목동은 이제 시작이니까 10년 가까이 남아서 그 이후에 얼마나 심각하게서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억대로 재초안으로 돈을 내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소개드린 노량진 뉴타운, 한남 뉴타운은 재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재초안 대상이 아닙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강남 재건축들이 속속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뉴스를 봤어요. 이유인즉슨 재초안 조금 완화해준다고 얘기만 나오고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얘기가 하나도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차라리 리모델링 하겠다고 와 주르륵 나와 있는데 알만한 그런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으로 꽤 많이 선회를 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복병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진도 많이 나가서 입주가 훨씬 가까운 사업시행인가까지만 만약에 나갔어도 사실 힘든 건 다 지나고 우리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는 사람끼리 하는 말이 사업시행인가 나면 5분 응선 넘었다, 반 이상은 끝났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하물며 관리처분인가 났다면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남이 밥상 다 차려놓는데 마지막에 그냥 숟가락 하나만 딱 얹으면 되는 거기까지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좀 산다는 개념으로 지금 목동하고 투자금을 정리했을 때 노량진이 충분히 나쁘지 않다. 한남 뉴타운은 말할 것도 없죠. 가격대가 이제 워낙에 다르기는 해요. 한남 뉴타운은. 그래서 가지고 계신 가격대를 제가 모르니까 이렇게 브리프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푸릉 정규 강의 수강생이 제가 이제 안전마진 피드백을 하는데 그분이 정규 강의 듣기 전에는 그냥 목동에 완전히 꽂혀 있었어요. 이분이. 그랬는데 공부를 하면서 여기저기 조사해 보니까 오히려 자기한테는 노량진 뉴타운이 더 맞겠다는 결론을 내리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불인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보통 사람들이 감히 비교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데 근데 사업 절차 나간 것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날금날금하지만 사실 노량진 뉴타운이 흑석보다 아래라고 좀 하지만 완성되면은 노량진역 그 인근에 1구역, 3구역 있는 그쪽은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흑석 경사 뒤쪽에 있는 애하고 비교가 안 되게 좋다고 저는 지금도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입견 갖지 마시고 한번 가보시고 조사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건 정말 여기가 아프도록 많이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재건축 하나 가지고 계시니까 자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입주권을 하나 하시는 거예요. 입주권을 하실 경우는 그 입주권이 새 아파트가 될 때까지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집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이 길면은 한 7, 8년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목동이 어느 정도 막 사업이 진행돼서 그 프리미엄을 다 비과세를 물론 그 12억 넘는 거는 아시죠? 12억 넘는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렇게 받으면서 이제 세무적으로 더 하는 것이 있지만 어쨌든 12억까지 비과세 받는 부분들이 다 해결되는 입주권 사는 거. 혹시 이 영상 못 보셨을까 봐 제가 여기다 링크 하나 올려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자세히 이것만 가지고 영상 하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집 한 채를 똘똘하게 가지고 있었더니 이 녀석이 가치가 꽤 됐어. 그리고 돈도 좀 모았어. 이랬을 때는 선택지 자체가 다르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거를 소개한 거는 금액대는 좀 낮더라도 내가 아파트 하나 있을 때, 투자금이 있을 때, 그러면 나머지 급지도 조금씩 가격대로 낮춰서 해보셔도 되고, 요렇게 할 때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무슨 한남 뉴타운이야, 내가 무슨 강남이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한번 가보세요. 재건축은 시세가 잘 나오지만 재개발은 소장님한테 직접 가기 전에는 물건 시세를 정확히 알기가 쉽지는 않아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비쌀 수도 있고 전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 마음에서 삭제하지 마시고 하나씩 조사해보고 가보시고 실질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녀석이 있다 하면은 매도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격 조정도 좀 하면서 매도하시고 옮기실 수도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어떨까 합니다. 부동산이 그래요.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10년 동안 1억밖에 안 오는 그런 아파트도 있고요. 지방에서는 10년 동안 자기 분양가를 다시 찾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10년 동안 3배, 4배가 올라주는 녀석도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만 공부하고 적당한 때 한 번씩 갈아타기만 해줘도 이렇게 밤낮 없이 부동산 공부하지 않아도 충분히 내 재산의 상승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공부를 꾸준히 하긴 쉽진 않죠. 그러니까 저하고 하세요. 그 공부 조금 더 진하게 하실 분들은 멤버십으로 오시면 좋고요. 그리고 제 영상에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찐 멘토링 시간에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드리고 가능하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되도록 그리고 어설프게 안 하고 저라면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또 댓글로 같이 소통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